오늘은 작심 세계를 이렇게 자꾸 움직이면 안 돼. 지금 여기 움직이면 안 돼. 작심 3개. 네, 3개만 줄게 가지고. 기술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준비하는 단계에 계시거나 또 기존에 공부하신 분을 위한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영상입니다. 그러면 오늘 건축, 토목, 안전에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토공사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작심 세계, 즉 그림 세계를 활용한 효과적인 공부법을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심 세계. 여러분들이 작심 세 개만 잘 하시면 되는 건데, 이 작심 세 개란 그림 세 개를 활용하는 학습법이다 했으니까, 자, 토공사를 가지고 토공사 그림 세 개를 가장 중요한 거를 먼저 선택하고 거기에 그림 하나에다가 기억을 하면서 그림의 많은 요소를 부여하는 것이죠. 토공사는 처음에 사전조사나 지질조사를 통한 흙의 특성을 알아야 되니까 그 특성, 토층의 구성을 나타내는 토질 주상도, 토질 주상도의 구성 요소를 보면은 먼저 심도가 나오고 여기에 주상도가 이제 그려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주상도에 해당되는 토질 구성 분포를 알아야 되니까 토질이 어떤 토질이냐가 나와줘야 되겠고, 여기에 이제 N치가 기록이 되죠. N치. 그래서 여기서 N치에 대한 10에서 50까지의 N치를 제가 표기를 해볼 건데, 자, 10, 20, 30, 40, 50 정도에 대한 심도별 N치를 기록하도록 해보고, 마지막에는 이제 공내 수위까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주상도란 중요한 게 여기서 이 주상에 대한 층상 구조, 그 다음에 이 N치에 대한 집안의 강도, 그 다음에 공내 수위에 관한 것들이 중요한데, 제로로 잡았을 때 마이너스 20m까지의 굴토를 해서 집안 주사를 했다고 가정할 때 20m까지 해당되는 주상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5m까지는 토질이 메립토다. 그러면 기호 약속에서 이렇게 메립토를 표시해주고, 마이너스 5m 선까지는 점토질이다. 그럼 점토에 대한 그림을 이렇게 간단히 표기해주고, 마이너스 10m까지는 연암이다. 연암이면은 표시 기호를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해보고, 마이너스 10m에서 20m까지는 경암이다. 그럼 경암에 대한 표시를 이렇게 간단히 표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N치는 집안의 전당 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표준 샘플로 30cm 관입하는데 몇 번 타격을 했느냐 하는 타격 수 N, 표준 관입 시험에서 얻어진 N값, N밸류라고 그러죠. 그래서 N값 밸류를 적게 되는데, 메립토인 경우에는 약하니까 타격 수가 예를 들어 3회만 해도 30cm가 관입되는 3이다. 그럼 여기 10이니까 여기에 3 정도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점토질은 메립지보다는 약간 강하니까 30cm 관입하는데 타격 횟수가 약간은 늘어나겠죠. 그래서 한 4 정도로 보겠습니다. 4. 한 5 정도로 볼까요? 자, 5 정도. 연암은 이제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타격 횟수가 좀 올라가겠죠. 그래서 타격 횟수를
30cm 관입하는데 타겟 횟수가 30 정도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30에 딱 표시를 해보고, 경함은 30cm 관입하는데, 경함 같은 경우는 강하니까 5cm 관입하는데 50번을 때릴 수도 있겠죠. 자, 이럴 때는 이제 한 50이 나온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50.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분포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어지겠죠. 원래 토중구성은 더 복잡하나 설명상 단순화를 택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NH에 대한 이런 분포가 나오게 되어 있고, 공내 수위는 핵심은 융수기 때와 갈수기 때를 구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나중에 기초 설계할 때나 흙막이 공법 선정할 때 많은 참고 자료가 되겠죠. 그래서 토질 주상도가 중요한 것은 이 그리는 목적 자체, 그래서 집안조사를 이렇게 했던 목적 자체가 토층의 구성과 심도를 알고 공내 수위를 알고 NH에 대한 집안의 강도, 흙의 공학적인 특성을 알므로써 그거를 흙막이 설계와 흙파기 공법에 또 하나는 기초 구조 선정에 굉장히 구조 설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주상도에 대한 이 정리를 이렇게 해보았고, 그럼 이걸 자료로 이제 흙막이를 하게 되는데, 흙막이는 왜 하게 될까요? 흙을 파게 되면은 편토합이 걸리니까 흙이 무너지니까 흙을 막아야 되는 시설이 필요한데, 또 그림 하나로 또 정리를 해볼까요? 자, 흙막에 대한 도면을 한번 더 그려보겠습니다. 예, 간단한 컨셉 다이어그램으로 단순화시켜서 그려보겠는데, 여기 이제 많은 요소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토립판 공법을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데, H파일의 토립판 공법을 대표적으로 그려보고 있는데, 자, 이렇게 흙막의 도면을 그려보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요소들을 어떻게 부여를 하는지 키워드식으로 핵심만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흙막의 종류부터 여기서 이런 공학적인 특성을 주상도를 활용해서 이제 흙막의 공법을 선정해야 되는데, 공법의 종류를 한번 볼까요? 먼저 밖에서 잡아주는 흙막이를 왜 하게 될까요? 흙을 파면은 오픈 같은 경우에 편토합이 걸리게 되니까 흙이 붕괴가 되겠죠. 이걸 막아야 되는 흙막 시설이 그래서 필요한 건데, 이 흙막이를 밖에서 잡아주느냐 안에 잡아주느냐, 그리고 지지 방식에 따라 구조 방식에 따라 종류를 구분하고 있는데, 먼저 지지 방식에 따라 자립식이 있겠죠. 자립식은 자립으로 쓸 수 있는 정도 소금에서 가능한 거니까 그럴 때 적용하는 것이고, 그 외에 이제 어스앙카라고 하는 뒤에서 이렇게 당겨주는 방법도 있겠죠. 어스앙카. 그리고 안쪽에 잡아주는 버팀대 공법 중에 이거는 수평으로 잡아주니까 수평 버팀대가 될 것이고, 소규모에서는, 그리고 아주 현장이 큰 경우에는 버팀대 양이 너무 많고 경제적으로나 공기상의 문제가 되니까 이거를 격면 지하 1층 같은 경우는 바로 경사 버팀대로 하는, 그래서 버팀대는 수평 버팀대와 경사 버팀대가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레이크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수평 버팀은 스트러트라는 공법으로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공법 중에 하나들이죠. 그 외에도 이제 구조 방식에 따라 여기에 H 토립판 공법이라고 하는 현재 그리고 있는 이 공법이 있고, 그 외에 주열식으로 CIP, IP, MIP를 위한 주열식이 또 있겠죠. 그 다음에 시트 파일도 있고, 강관 시트 파일도 있고, 강력한 지하 연속벽 공법도 여기에 지질 특성에 따라 구조물에 따라 설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 톱다운 공법까지가 다 흙막이 공법 중 하나로 되어 있죠. 자, 이래놓고 여기에 편토합이 걸리면서
반력으로 작용하는 버팀대나 경사버팀대, 또 밖에서 잡아주는 어쌍카나 타이 백공법을 많이 썼는데, 흑막이 밖에서 안쪽으로 작용하는 투합을 주동투합이라고 하고, 여기에 대한 버텨주는 투합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저항 세력들이 여기 이렇게 투합들을 수동투합으로 버텨주거나 저항투합이 필요한 이런 시설물들 수평이나 경사버팀 설치했고, 굴터 중인 경우에는 여기에 소단을 설치해서 주동투합에 대한 반력투합으로 스트러트, 소단을 이렇게 설치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 흑마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수위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여기에 지하 상수면이 여기에 있던 것이 수면이 차이가 나므로써 히빙, 보일링, 파이핑 현상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흑막이 붕괴해서 가장 많은 대형 사고를 일으키는 히빙, 이쪽에는 보일링이나 파이핑에 대한 설명을 하려 하는데, 히빙은 원인이 흙의 중량차 때문에 생긴다고 했습니다. 키워드는 중량차인데 이 중량차가 중요하다. 중량차. 그리고 점토 지반에 해당된다. 보일링 파이핑은 사질토에서 발생하는 거죠. 왜 그런가 보겠습니다. 점성토 지반은 입자가 작은 관계로 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점착력을 발휘해가지고 흙하고 같이 강도가 뚝 떨어지는, 그래서 이만큼 중량력이 작용하고 여기는 중량이 이만큼에 없다 보니까 이 중량차 때문에 토립자와 물이 바로 이렇게 히빙, 지반을 불룩 솟아오르게 만드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일링 파이핑은 사질토는 과학적인 특성이 투수 개수가 좋으니까 물이 잘 빠져나가죠. 그래서 여기서 수위가 여기에 있던 것이 여기에 있는 이만큼의 수위 차이가 발생하다 보니까 수위 차이에 의한 파이핑 현상, 즉 파이프도 아닌데 모래지반의 파이프 형태의 수로가 형성이 돼서 터져버리면 분사 현상이라고 하고, 이렇게 수위 차에 의해서 물이 술술술 빠져나오면 보일링 파이핑 현상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지반에 대한 파이핑이 있고 토립판을 통한 파이핑이 있죠. 그래서 보일링은 왜 보일링이냐, 이 투수에서 크다 보니까 물이 술술 빠져나오면서 모래를 들었다 놨다 하는 보일 끊고 있다는 진행형의 보일링이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흑마기 벽체가 구조 설계를 잘해서 설계가 돼야 되겠고, 흑마기 근입장은 밑둥넣기를 깊이 하고 경질의 지반에 도달시키는 게 좋겠죠. 그래서 히빙이나 보일링이나 파이핑 근본 대책은 같죠. 그래야 물이 넘어오지 못할 것이고 중량차에 의한 흙의 이동이 차단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설계상에 강력한 흑마기 벽체가 설계가 돼야 될 것이고, 지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제대로 설계에 적용이 돼야 되고, 상부의 하중을 제거해 줘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반 개량을 하면 되겠죠. 물의 이동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조물로는 차수벽 공법의 LW 그라우팅이나 물을 차수하는. 그런데 이제 차수에 관한 얘기를, 또 물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물이 지금 수위차 때문에 아니면 이런 파이핑 현상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오면 바깥쪽은 수위가 낮아지면서 흑막이 붕괴 위험을 발생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발생될 만한 대책들은 배수, 차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또 침하, 균열에 대한 대책이 또 필요하고, 인근 구조물에 대한 도로나 시설물에 대한, 그리고
파이프라인들. 그럼 거기에 대한 또 사람이 보는 목적이 안 되는 곳은 지중이나 저 위에나 공중에는 기계의 힘을 빌리는 정보화 시공 계측을 이용해야 되겠죠. 안전하게. 그 다음에 지하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겠죠. 이 모든 것들이 토공사에 수도 없이 많은 기출 문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지금 정리를 그림으로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데, 이걸 보면 수위 변화도 중요하고, 왜? 그래서 공내 수위를 토질 주상도에 우리가 여기다 알고 적용을 하는 것이고, 또 N치가 4 이하를 점토질의 연약지반, 사질토는 10 이하가 연약지반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질토냐 점성토냐 N치 얼마냐를 보고서 연약지반이구나, 지방계량을 해야 되겠다는 지방계량 공법이 여기 선정이 되는 것이죠. 다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그림으로 아주 연계하니까 지금 쉽죠. 자, 그래서 이런 대책들이 또 원인 대책, 그래서 기출문제를 가볼까요? 치마 원인민 대책, 흙막이 공사 시에, 또 옆에 건물들이 인근 구조물에 대한 대책, 시설물에 대한 대책, 파이프, 통신, 어떤 시설물에 대한 대책, 건물 균열에 대한 대책, 아주 많은 문제점들이 이야기가 되고 이런 대책들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계측에 대한 설명을 같이 또 그림 세 번째로 설명을 드려볼까요? 자, 그래서 그림 세 번째는 이런 위험 요소를 안전 시공을 하기 위해서 계측이 필요한데, 계측도가 토공사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죠. 계측도가 빠지면 중요한 요소가 하나 빠졌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측도를 간단히 그려볼까요? 계측은 기계가 어떤 시뮬레이션 해서 그 현장에 대한 상황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이런 작업이죠. 자, 그래서 계측은 종류가 중요하고 어디에 설치하는 것인지, 뭐를 체크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먼저 계측에 대해서 지상을 먼저 따져보겠습니다. 지상. 자, 지상에는 이게 구조물이 있고, 또 이게 지하에 파이프라인도 있고, 도로도 있고, 건물도 있겠죠. 자, 여기에 대한 건물에 대한 계측은 계측 설치 위치와 용도가 중요한데, 그리고 계측의 종류를 어떤 걸 설치할 건가가 중요한데, 여기에 변이를, 수직 변이를 체크하는 수직 변이계, 틸트메타라고 하죠. 또 구조물의 균열을 정보화 시공을 우리한테 정보를 주는 크랙 게이지라고 하는 균열계가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지상, 지하로 나눠볼 때 지상에 대한 구조물을 얘기한 것이고, 지하, 지중의 상황을 체크할 수 있는 설치 위치가 지중이라는 얘기죠. 이건 건물이라는 얘기고, 그래서 수직을 체크하는 건물에서는 틸트 게이지라는 말을 쓰고 있고, 여기서는 인클로노메타, 경사계, 수평 변이를 체크하는 것이죠. 경사계가 있고, 또 지중 변이계도 있고, 간극 수압을 측정하는 피에조미터도 있죠. 간극 수압. 또 수위를 체크하는 워러 레벨 미터라는 수위계도 이게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지중 상황이고, 그럼 지표면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표면에 여기에 지중 침하계라고 하는 지중 침하계, 그 다음에 토합계도 있겠죠.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서 스트러트에 대한 흙막이의 변이를 알 수 있는 토합계가 여기 들어가 있죠. 토합계. 그 다음에 스트러트, 버팀대에 대한 스트레인 게이지, 변형계도 설치가 되죠. 그 다음에 소음 진동 관리법에 의한 소음 진동지도 체크해야 되니까 공중 부분에서는 소음계, 진동계가 또 설치가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건축이나 토목이나 다 공통적인 중요한 사항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특히 요즘은 출제 트렌드가 안전입니다. 시공안전, 구조안전, 가설안전, 흙막이 안전, 가설안전에 속하는 어떤 문제겠죠. 그래서 안전을 법적인 것과 어떤 규제치들, 시공상 주의사항 같은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답안, 특히 차별하기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어떤 법규나 규정을 꼭 답안에 어필해 줘야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m 이상의 굴착인 경우에는 세 가지 법이 다 적용된다는 겁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10m 이상의 굴착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이고 건설기술진흥법에도 10m 이상 굴착은 안전관리계획서 대상이고 10m 이상 굴착지 또 지하안전영향평가, 소규모 안전영향평가 대상이죠. 10m 이상 굴착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안전에 대한 법규를 꼭 답안에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부할 때도 안전에 역점을 둬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소음진동치도 중요하죠. 여러 가지 법들이 적용되고 있죠. 출제 의도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을 수가 있으니까 꼭 역점을 두고 기술을 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그림 3개인데 그림 1, 토질 주상도, 그림이 흙막이도, 그림 3이 계측도를 그림 3개로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작심세계 학습법에 대한 토공사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학습을 해 보았습니다. 기술사는 어렵다고 합니다. 뭐가 어렵냐? 외울 양이 많고 작업 공부할 양도 많고 잊어먹는 속도는 너무 빠르고 자, 이런 것들을 같이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 차별화에 굉장히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림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기술할 때 분량 조절하기도 굉장히 편하다는 거죠. 왜일까요? 그림 3개를 가지고 한 페이지가 되든 얼마든지 늘리고 줄이고 그림을 보면서 서술을 하기 양을 번이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림으로 인식해서 장기적 기억 속에 넣어놨기 때문에 요소별로 키워드, 그래서 색깔을 컬러풀하게 적었는데 이 색깔의 키워드만 기억하면서 써내려가는 거죠. 즉 시험장에서는 그림을 먼저 배치하고 요소를 부여해놨다가 의미를 부여했다 그대로 써내려가는 거죠. 분량 조절이 쉽죠. 그럼 획기적으로 암기량이 줄어버립니다. 이거는 모든 문제, 모든 공정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은 많은 효과를 가져갈 수 있겠죠.